안녕하세요. 마케팅 대비 이익 산출 및 예상 설정 방법 교육을 맡게 된 강사 김수철입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목표는 마케팅 비용 예산 설정 전략 이해입니다. 목차는 마케팅 주체, 판단 기준은 외주로 해야 될지 직접 해야 될지, 그리고 마케팅 예산 설정을 위한 기획, 그 마케팅 목적에 따른 예산 설정 방법, 마케팅 상품의 시장 가격 설정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주체 판단 기준을 외주로 해야 될지 직접 해야 될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이 고민 자체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 어떤 상품은 외주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직접 공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 정보성 글을 입력이 가능하시고, 뭐 SNS 본인 사업자 계정이나 이런 것들도 로직이나, 그리고 집행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직접 운영 가능하시죠. 일단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 및 경험이 있는지. 기업 마케팅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뭐 기업이 아니어도 사업체, 작은 사업체로 봤을 때는 나 자신으로 볼 수 있겠죠. 어, 내가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 조금, 즉 현재는 어려울 때 외부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보통 기업에서 하는 거고, 보통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적인 부분에서 세이브 시키려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회사가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된 예산으로 마케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마케팅 업체를 고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마케팅 회사 대행사가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실질적인 마케팅 집행을 좀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인력비만 비싸고, 웬만하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내 매장처럼 운영해 줄 수 있는 전문 마케터들을, 전문 마케터랑 미팅을 해서 회사를 계약하고 우리 회사처럼 마케팅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인재를 찾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일단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면 일단은 뭐 마케터 자체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본인 개인 사업자 나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회사 내부 직원이 다른 중요한 업무를 집중해야 되는 경우거나, 또는 내가 뭐 저는 감자탕집을 운영하는데 감자탕집이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해야 되는 경우라서 마케팅은 내가 직접 못한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든지 대행사를 맡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제어와 유연성입니다.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외주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어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마케팅의 공부나 지식이 있다면 마케팅 대행사나 에이전시에 끌려다니는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기준이 뭐 어느 정도 높은 기준인 건지, 성과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광고주가 직접 마케팅 운영하는 경우에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광고 집행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어력이 높습니다. 뭐 만약에 대행사한테 막 광고 기획을 준다든지 대행을 높이면, 그 광고 집행을 맡기면은 광고 비용에 좀 치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매출이 대행사에서 잡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안정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소통으로 이제 광고주의 의도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주라는 건 나 자신이겠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대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 거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실행으로 이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 광고는 다릅니다. 그 네이버 뭐 공식 광고, 검색 광고나 뭐 구글 공식 광고나 페이스북 공식 광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직접 해도 나가는 비용은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족발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검색 광고를 의정부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뭐 월 300만 원 썼다. 그러면 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가게를 홍보해주는 대신 키워드를 잡고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네이버 폼에서 집행해주는 대신 네이버 측에서 이 광고비 3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뭐 많게는 15%, 적게는 10% 정도.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자가 직접 실행해도 뭐 300만 원짜리 광고를 250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 광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마케팅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계획, 그리고 광고 계획, 제작,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광고 대행사에 비해,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전략 수립 및 결과 분석 등의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이제 조금 계속 재실행해야 되는 거거나 이제 리터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광고주가 직접 하실 때는 이제 단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이제 대행사, 광고회사에 맡기는 경우에 이제 장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의 경험 바탕, 왜 이제 그쪽 일을 이제 마케팅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 대행사는 이제 광고를 전문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광고의 집행 및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이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 대행사는 다양한 매체와 제작 업체가 이미 제휴가 돼 있어요. 인플루언서 업체, 여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고, 여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고, 뭐 플레이스 마케팅 이쪽은 비용이 어느 정도고, 뭐 체험단은 여기는 얼마, A 업체는 얼마, B 업체는 얼마, 이렇게 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이제 보다 쉽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집행을 맡기면 이제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광고 회사를 운영 중이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뭐 1차원적으로 광고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 이 광고비를 사실상 조금 투자를 해야지 성과를 빠르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성과를 빠르게 본다는 거는 목적을 빨리 이룬다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이룰 수 있는 피드백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이나 이제 제작 기획부터 이제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비용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대행사와 이 광고주의 이 소통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늦어지거나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는 이제 광고 대행사가 우리 광고를 조금 우리 가게를 너네 회사처럼 좀 제발 생각해달라. 그러면 이제 잘 되면 나도 돈을 더 쓰겠다.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대행사는 하나의 업체만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걸로 시작해서 오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성과가 안 나오면 뭐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광고주가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뭐든 이제 광고 효율이 좋다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불찰은 없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단점은 광고 대행사가 집행한 광고가 그 광고주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나는 이 상품을, 예를 들어 탈모 샴푸를 팔려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을 맡겼는데
대행사에서는 그냥 이 사이트 브랜딩을 위해서 광고를 집행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브랜딩 광고를 한 거고 퍼포먼스 광고를 못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광고주는 나 이거 상품을 팔 목적이었고 이 서로 간의 의사소통 간에 이제 소통의 오해로 광고주는 이제 판매 목적이었고 마케팅 대행사는 브랜딩 광고였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도가 다르게 광고가 집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 예산 설정을 위한 기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케팅 기획이 왜 중요할까요? 마케팅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사업을 할 때 사업 기획서를 쓰고 이제 마케팅 기획서를 쓰거든요. 그 사업 기획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사업 기획서를 써야지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랑 그리고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나 이런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기획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마케팅 기획서를 써 봐야지 이 상품은 타겟이 누구고 이 내가 하는 서비스는 단점이 이런 거고 내가 하는 사업의 경쟁 업체는 이런 업체고 이 경쟁 업체를 이기기 위한 이제 차별점을 찾게 되는 거. 그리고 마케팅은 어디다가 집행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집행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마케팅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랑 못하고 있는 부분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나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집행해야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꿈자랑 농원이라는 이제 그 DMZ 내에서 농수산물을 하는 업체예요. 거기서 나온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겠다라는 이제 사업 기획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광고 기획서를 맡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꿈자람 농원에서에 대한 그리고 이 DMZ 내에서 재배하는 농수산물을 온라인에서 이제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온라인 매출이랑 농수산물 유통 시장이랑 이제 온라인 매출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여줬어요. 온라인 매출 대비해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 첫 번째, 국민 절반이 온라인으로 구입합니다. 특히 30, 40대 서울권에서. 두 번째,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제 증가하는 온라인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이 증가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하는 직거래 시장. 작년 대비해서 이제 작지만 6% 정도 감소했고 앞으로도 이제 감소세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직거래를 늘려서 이제 감소되었고 그리고 온라인 그 쇼핑이 활성화됨으로써 앞으로도 이제 감소 추세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경쟁업체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미 이제 산지직송 플랫폼인 이제 돌쇠네 농산물이라는 업체가 있고 이 업체의 매출 추이를 보니까 이제 전년 대비 이제 500% 이상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 지금 산지직송이나 이 농수산물을 직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세계의 통계로 볼 수 있죠. 이 산지직송 플랫폼 이제 돌쇠네 농수산물이 성공한 이유는 이제 저렴한 가격 구매의 중점이 아닌 품질 구매고요. 그리고 산지 직송 그리고 로컬 푸드를 신선하게 내 집에서 이제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근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경매 시장에 나가고 그 경매 시장에서 유통으로 나가서 마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 마진이랑 그 땅에서 나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직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냥 거기서 바로 택배를 싸서 이제 집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먹을 수 있겠죠. 왜? 그리고 금액도 더 저렴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산지직송 플랫폼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계로 이제 강점이 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강점은 뭐다? 이 민통선, 이 DMZ 내에서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 지역이거든요. 이 청정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고 제조되고 포장되는 걸 이제 어필을 하면 되고, 그리고 유통업체가 없어서 이제 직접 거래로 가격 경쟁력이 있죠. 유통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판매가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강점으로 살고, 그 약점인 부분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브랜딩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나오죠. 이 약점에서 봤을 때 스토리텔링이 없고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브랜딩 광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인분을 보면 증가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소비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표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증가하는 친환경 소비자들, 그리고 공동구매 증가로 수요자 기대. 그러면 이 기회에서 봤듯이 그럼 또 하나 이제 마케팅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를 집행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위협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플랫폼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증가하는 농수산물 판매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기업인 이제 마켓컬리나 뭐 쿠팡프레시나 새벽배송 등 이런 업체들이 좀 위협이 되는 요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점이나 기회적인 부분만 봤을 때도 지금 약점은 요약하자면 브랜딩이 부족하고, 기회인 부분은 인플루언서 통해서 공동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니 공동구매 쪽으로 마케팅을 집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마케팅 기획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집행해야 될 마케팅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 기획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썸즈마인이라는 업체고 의류 쇼핑몰이에요. 예, 이 썸즈마인이라는 20, 30대 여성 데일리 의류 쇼핑몰이고, 상황을 분석해보니 20, 30대 여성이라는 게 타겟층이 확실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가 있다. 가성비가 좋다. 약점, 신규 쇼핑몰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고 판매 루트가 적다. 위협, 이미 포화 상태인 의류 쇼핑몰 업계인 거죠. 그리고 기회인 부분, 이제 봄이라는 봄이라는 계절 특성상 옷 수요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20, 30대 여성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보통은 많이 모이고, 그러면 내가 진행해야 될 마케팅 장소는 20, 30대가 나왔어요. 지금 20, 30대 쇼핑몰인데 네이버 밴드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이겠죠. 그럼 20, 30대 여성이 자주 쓰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인 걸 알았고,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로 브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브랜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20대 또는 넓게 봐서 10대도 이제 가성비 좋은 여자 쇼핑몰로 이제 브랜딩을 해서 타깃 마케팅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서를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타겟이랑 컨셉을 봐도 이제 타겟은 대학생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잡았고, 또는 직장인 여성, 편안하게 데일리룩으로 입을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타겟이랑 컨셉을 잡을 수 있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패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드에 입점하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광고 타겟을 잡아서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픈마켓을 등록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카페 바이럴, 뭐 패션, 직장인 카페 데일리를 올리면서 정보성 글을 올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면 이제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식품 쪽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무모한 초밥이라는 이제 초밥 브랜드고요. 이 초밥 브랜드를 이제 분석해본 결과, 강점은 이제 테이크아웃 그리고 단체 배달에 적합한 메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인 김치 양념 강호 초밥이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내에서 노출 순위가 좀 저조한다는 점, 그리고 기회인 부분은 증가하는 창업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위협되는 부분은 창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공급도 함께 증가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파워링크를 집행해서 상위 노출을 해서 브랜딩 강화를 하고 가맹 모집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결 방안. 두 번째는 이제 인기도가 낮다는 걸 인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상승을 위한 언론사 노출 및 블로그 배포. 세 번째로는 가맹 모집을 하기 위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 광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구매 전환율 상승을 위한 이벤트 계획.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거는 이제 이 마케팅 기획서에서 전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기획서가 처음에 쓰시기는 어려운데 그냥 종이로라도 내가 비슷한 경쟁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조금 실력이 느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목적에 따른 예산 설정 방법인데요. 첫 번째, 이제 마케팅 목적에 따른 예산 설정 방법은 판매 증진을 위한 예산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픈한 카페에 이 커피를 많이 팔기 위해 이제 마케팅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커피가 팔리지 않아도 이 커피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케팅 예산은 좀 다른 구도입니다. 내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뭐 지역 게시물이나 뭐 할인 쿠폰을 부여해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통은 판매 증진을 위한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홍보는 뭐 버스 고개 광고나 또는 이제 현수막 광고나 이런 전단지 광고나 내가 당장 구매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 로고가 보여줌으로써 이 회사에 대한 인지도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산을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판매 증진을 위한 예산은 판매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판매액의 10%를 이제 마케팅 예산으로 잡았을 경우 1억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이제 1,000만 원의 마케팅 예산을 이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 매출이 뭐 1,500 정도 나온다 하면은 한 월에 한 150만 원 정도는 마케팅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정리한 거고요.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예산은 이제 보통 기업 매출과는 조금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매출에 대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얼마나 알렸는지 이게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보였는지는 이제 정확한 수치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나 그리고 고객 경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위한 예산으로 이제 사용되고 이러한 예산은 기업의 대체수 또는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 이제 하기에는 브랜드 홍보는 이제 처음에는 집행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안 맞고 이제 판매 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브랜드 홍보는 이제 작은 요소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예산 설정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음식점 마케팅 예산은 어떻게 설정하시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광고 목적 매출 증진입니다. 우리 가게 매출 많이 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광고의 목적은 매출 증진이고 이 광고비는 200만 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비중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집행하셔야 되는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제 이런 음식점 마케팅 지금 광고 목적 매출 증진일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내 목적에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의 마케팅 비용의 70%는 주된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고 목적이 매출 증진이면 지금 저희는 어떤 광고를 해야 돼요? 퍼포먼스를 광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 증진의 목표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광고를 이 200만 원의 70%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점을 이제 봤을 때 뭔가 이제 바이럴 광고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미 음식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브랜드 광고는 아직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위한
뭐 이제 바이럴 광고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정리해드리자면 모든 광고의 광고 목적에 맞게끔 광고 비중을 70%를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분할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을 앞둔 네일 아트샵.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목적은 당장 매출 증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오픈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게에 이 지역에 지금 우리 가게가 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알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광고비가 초기 예산이 월 200이다. 그러시면 50%는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첫 오픈했을 때는 이제 바이럴 광고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고 비중 50%가 브랜딩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30%가 바이럴 광고, 20%가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겠죠.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50% 브랜딩이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를 플레이스나 인스타나 명함이나 전단지에 비용을 50%로 쓰시라는 거고 30%는 우리 가게를 처음부터 뭐 첫 고객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험단 형식으로 체험단을 모집하고 우리 가게를 처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가게 왔는데 너네 후기는 어떤지 블로그나 인스타에 글을 써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머지 이제 20%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하겠죠. 퍼포먼스 마케팅은 뭐예요? 뭐 페이스북이나 SNS나 검색 광고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나는 네일 아트를 검색했는데 여기에 이 광고가 뜨네. 의정부 네일 아트 샵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괜찮으면 바로 거기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정보를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글이 있어요. 왜? 우리는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글도 좋다. 그러면 이제 광고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 순서는 이제 브랜딩, 바이럴,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광고 비중은 이제 초기 예산에 맞게 광고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운영 3년차 카페는 이제 어떻게 광고 목적을 둘까요? 당연히 이제 매출 증진이고 광고비 예산은 이제 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나 바이럴 마케팅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비자들도 이제 뭐 블로그 체험단이나 리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업로드된 날짜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광고 비중은 이제 바이럴 광고 50%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 50%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상품의 시장 가격 설정인데요. 그 마케팅 상품의 시장 가격 설정인데요. 기본적인 가격은 사실상 이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뭐 만 원, 7만 원 사이 단가가 엄청나게 갭이 커서 이 블로그 체험단에 대한 레퍼런스나 금액적인 부분은 좀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광고는 내가 예산을 잡는 만큼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광고를 집행하시고 뭐 일 예산은 최소 2만 원부터는 시작하셔야 돼요. 2만 원 이내로는 이제 성과 지표를 조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제 2만 원부터 집행하시면 되고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전자기기나 의류나 호텔에 따라서 뭐 다 다른데 보통은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뷰티 상품이에요. 뷰티 상품은 이제 공동구매 업체에서 한 50% 정도 인플루언서 업체에서 한 50% 정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 20에서 30% 정도 수수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 블로그 형태나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금액이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있고 뭐 가능하시면 이런 금액대들을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럼 좀 정확하게 뭐 정리된 사이트가 없냐 이러면은 뭐 크몽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한번 상품들을 다 비교해 보시면서 거기에 그 마케팅 상품을 쓰면서 리뷰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활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을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기획서 잘 쓰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당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마케팅은 사실상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경험만 한 게 없고, 내가 직접 경험하기 어렵다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성공 사례나 이런 책을 통해서, 책이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 내 사업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업체 조사나 고객 니즈 조사, 트렌드 조사 등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이제 아마 마케팅 기획서를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